셀트리온 그룹의 미래는 미국 시장에 달려있다. 미국 직판 체계 성공 가능성은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1.3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마이너스 1.75%, 제약은 마이너스 0.9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 종목 모두 상승 추세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비록 금요일날 조정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큰 흐름상의 방향은 상승적으로 잡은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미래가 직판 체계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의 직판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날 나온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목은 담대한 도전이죠. 목표 가격은 10만원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당장 목표 가격을 10만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2022년 하반기는 렘시마의 미국 판매 증가, 내년 2023년 베그젤마, 24년 유플라이마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 침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헬스케어의 향후 3년 예상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비해서 28% 매출액은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9%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긴 시각으로 내다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헬스케어의 매출액 전망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파르게 매출액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2003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매출액 증가율은 꾸준하게 30% 전후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고성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이후에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요. 영업이익 측면도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20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아직까지 이 부분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돌파와 성장의 가능성의 핵심은 바로 2024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헬스케어는 내년에 매출액의 급성장, 그리고 2024년 후내년에 영업이익의 급성장,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영업이익 성장률 역시 30% 전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 미국 시장이죠. 초기 성장 단계인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23년부터는 이제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될 것이라는 측면이잖아요. 왜냐하면 2023년부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결국은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훨씬 더 오리지널 약보다 싸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밀러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2023년부터 휴미라라든가 루센티스, 아일리아 등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높아진 가격 인하 압박과 그리고 보험 목록 등재를 위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는 3개 내지는 4개 정도의 기업만이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셀트리온 그룹이야말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특화되어 있고 밸류 체인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력에 대한 방어 능력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유진투자증권의 전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도 제2의 성장, 새로운 성장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향후 제품들에 대한 매출이 언제쯤 발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옆에는 셀트리온이고요. 지금 렘시마 SC는 2024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의 유플라이마 시장이잖아요. 즉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에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스텔라라가 있는 것인데요. 내년에 2023년, 2024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핵심은 바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조건은요, 2023년 하반기 출시 이후에 3년 동안 피크 시장 점유율을 10% 정도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 인하폭은 약 20%를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시장 점유율에 어떤 차이가 나올 것인가 이런 전망이 되는 것인데요. 오리지널인 휴미라는 2023년에는 80% 정도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암젠 쪽이잖아요. 15%인데 왜냐하면 퍼스트 무브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1월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물론 저농도이긴 합니다만요.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은 거의 1% 정도의 시장 점유율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4년에 들어가서는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63%대로 줄어들 것이고, 암젠은 초기 퍼스트 무브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이 베링거 인겔하임의 실태조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대체 조제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5% 정도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가서는 휴미라가 크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시밀러 쪽이 늘어나잖아요. 암젠이 20%, 그리고 5%, 그 다음에 고농도 쪽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셀토리온 유플라이마가 7%대로 시장에 이제 2등, 3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2등, 3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구도로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 수치가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의 휴미라 시장에 들어간다 해서 당장 대박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 점유율을 단계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높여나가는 구도, 흐름의 추이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워낙에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기 때문에 2023년에 1% 정도만 해도 얼마냐면요, 760억 정도의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24년에 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약 4,540억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에 7%면요, 약 1조가 넘어가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숫자는 환율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요, 워낙 시장 전체의 크기가 크다는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추정 가정치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름대로 추측한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통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유통 네트워크 구축이 셀트리온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2020년부터 유럽에서는 직판을 해왔고요, 23년부터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로 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핵심은 보험사들이죠. 보험회사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3대 보험사가 미국 시장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계의 메이저 사보험회사의 급여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보험을 가입한 환자가 병원에 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 환자에게 묻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습니까? 그래서 무슨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의사가 그 보험회사에서 정해둔 약을 처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목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비 자금이 일단은 필요하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기업 가치를 레벨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분기별로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완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업체에서 갑자기 가격을 내린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고 이런 상황들이 그동안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간접 판매 체제 하에서는요, 정해진 수수료는 그냥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만 손해를 본다 이런 측면이 될 수밖에 없는 간접 판매의 구조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당장 미국 시장에서 내년부터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아일리아가 들어가잖아요. 모두 직판책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미국 시장에 램시마 SC가 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램시마 SC부터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현재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과 미국 마찬가지로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는요 여전히 간접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는요 간접 판매 구조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별로 미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는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체계인데 이것은 정맥주사 제형 제품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따라야 됩니다. 제품별로는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될 베그젤마가 바로 정맥주사 제형이죠. 정맥주사는 링거를 맞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간접 판매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화이자와 테바를 통해서. 그래서 화이자와 테바가 미국의 도매상과 리베이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 도매상이 병원 쪽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매회사인 화이자와 테바가 보험회사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이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제품들 정맥주사 제형은 병원에서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보험회사, 사보험회사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병원으로 가는 의료급여 체계에서의 정맥주사 제형 베그젤마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는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약품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하 주사 제형이에요. 유플라이마나 램시마 SC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맞을 필요가 없죠. 약국에 가서 사서 본인이 스스로 집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약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직판으로 가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는요. 그리고 리베이트가 도매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도매상이 리베이트가 약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는 보험회사로 직접 리베이트가 가지 않고 의약품 급여 관리자, 즉 PBM을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리베이트를 주게 되면요, 이 PBM이 알아서 보험회사에 리베이트를 주면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병원과 약국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 더 중간에 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의 의약품 유통 체계에서는 리베이트는 합법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약을 만들 때 제조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판매를 통해서 그동안 나갔던 간접 판매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판매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조 원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용이 또 나오죠. 뭐냐면은 직판 체제를 만들므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판매 영업사원들을 뽑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우려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24일자 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론 그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인데요. 두 번째죠. 직접 판매 전환으로 수익성 개선 및 성공을 위한 준비는 순조롭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원가율 개선입니다. 즉 수율을 높이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 이런 부분에 변화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TI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가 개선을 위한 수율 개선, TI 작업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는 작업은 이미 셀트론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비용 측면이잖아요. 직판 전환에 따라서 증가 예상인 비용은 약 연간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비용이 따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이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4년 이후부터 연간 비용으로 추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초기 직판 체제 구축에 따른 비용 부분도 당장 회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란 측면을 염두에 두고, 또한 기존의 간접 판매로 나갔던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맞아떨어진다면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단가,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결국은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을 침투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위한 모든 준비 단계가 셀트론 그룹 측면에서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시장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방향보다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안정적인 구도가 예상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죠. 또한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더 이상 하락 쪽보다는요, 이제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다우지수는 오히려 상승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주말 다우지수는 2.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도 2.8% 상승세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 쪽이 다시 신고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바이오 쪽도 이제 바닥을 틀고 올라오는 구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같이 올라오는 구도였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 8월 11일 이후 바이오 쪽은 하락세로 완전히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2차 전지 쪽은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후 이 시점부터는요, 2차 전지 쪽과 바이오 쪽이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2차 전지 주도주 맥락은 신고가 영역,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국면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도 세일트리온 그룹주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3분기와 4분기 실적 측면에서도 세일트리온 그룹주들은 문제없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 버티면서 조금 더 기다려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